이번 시간에는 프리즈마를 이용해서 DB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사실상 프리즈마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보셔도 됩니다. 기능은 크게 CRUD, 즉 데이터를 쓰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DB를 제어하기 위해 프리즈마 클라이언트가 필요합니다. 터미널에 npm install 명령으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터미널에다가 npm install 그리고 @prisma 그리고 /client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됐고 한번 이제 package.json을 열어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설치했던 플라즈마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는 임포트로 불러오고 사용할 상수에 new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생성하면 됩니다. 보통 프리즈마란 상수를 만들고 여기에 new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첫째로 데이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생성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인 프리즈마에 스키마로 정의한 테이블명 여기에 create라고 한 다음 대괄호 후에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 안에 필요한 컬럼명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유저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한다고 한다면 프리즈마의 유저 create에 데이터 안에 추가할 이메일 네임을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실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등의 내용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게 되겠고 해당 챕터에서는 사용하는 문법만을 중심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만약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해야 한다면 create 대신에 create manu를 사용하고 데이터에 배열을 나타내는 기호 안에 JSON과 비슷한 형태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skip duplicate라는 옵션을 true로 해두면 중복을 감지해서 중복된 내용을 스킵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제의 경우는 이메일이 밥이라는 값이 중복되므로 하나는 스킵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관계형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저 정보를 입력하고 이와 관련된 포스트도 함께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유저의 create를 작성하고 데이터에 유저와 관련된 이메일과 네임을 추가한 다음 여기에 스키마에서 작성해둔 포스트에 다시 create 옵션을 주고 포스트 테이블에 추가할 컬럼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 부분을 분리해서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작성된 테이블을 읽어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명령으로 다음에 find unique와 find first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첫 번째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이 됩니다. 사용 방법은 create처럼 테이블명 뒤에 find unique나 find first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둘의 차이는 find unique는 중복되지 않는 하나의 값을 가져오는 것이고 find first는 중복이 되더라도 제일 우선시되는 하나의 값만을 가져오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아닌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다음과 같이 find manu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기존과 같고 테이블명 뒤에 find manu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조건에 맞는 모든 데이터를 DB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데이터를 불려올 때에는 보통 옵션을 통해서 필터링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프리즈마에서는 where 옵션을 이용해서 다양한 필터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에서는 where 안에 이메일 또는 id의 특정 값만을 가져오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where에서 설정된 이메일 또는 id에 해당하는 값들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where 옵션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가입된 이메일 정보 중에서 특정 이메일로 가입된 사람들의 정보만을 가져오고 싶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정보가 저장된 컬럼에 ends with라는 옵션을 작성하고 여기에 원하는 문자열, 즉 이메일 서비스의 URL을 입력하면 컬럼에 저장된 값들을 문자열 뒷부분을 비교해서 그에 맞는 값들만을 목록으로 가져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nd나 or 같은 옵션들을 활용하면 더욱 복잡한 조건의 필터링도 가능합니다. 예제를 보면 or 조건으로 name start with에 2를 작성해서 2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찾고 여기에 다시 프로파일 뷰스가 0보다 큰 값만을 가져오게 하는 GT 옵션과 롤이 어드민인 값들만을 필터링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AND와 OR까지 사용하면 정말 디테일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또 관계형으로 이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필터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의 경우는 유저 테이블에서 이메일을 필터링하고 이와 연관된 포스트 테이블에서 퍼블리시드가 패스인 값들을 가져오게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져오는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한 옵션인 오더 바이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의 경우 id 값을 DESC, 즉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옵션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id 값이 내림차순으로 설정된 값들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DESC 옵션을 ASC로 변경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값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 필요에 따라서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가져오지 않고 필요한 몇몇 컬럼 정보만을 가져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셀렉트 옵션입니다. 예제의 경우 셀렉트로 이메일과 네임만을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이메일과 네임에 해당하는 목록만을 받게 됩니다. 또 관계된 테이블에 대해서 셀렉트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의 경우 유저 테이블의 셀렉트 안에서 다시 포스트 테이블의 셀렉트 옵션을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관계형으로 이어진 테이블을 가져오는 다른 방법으로 include라는 옵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제에서 유저 테이블에 연관된 포스트 테이블을 가져오기 위해서 include 옵션에 post를 true로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select나 include에서 사용하는 대상 테이블 명의 경우 스키마에 정의된 테이블 정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제의 경우 실제 테이블명은 포스트이지만 유저 테이블에 연계된 정보로 1대 다에 해당하는 복수형인 포스트로 작성된 부분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정에 해당하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은 테이블명 뒤에 업데이트를 작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 유저 테이블에서 where 옵션으로 특정 이메일을 가진 값을 수정하게 하고 실제 업데이트될 내용은 create와 같이 데이터에 정보들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경우가 있다면 업데이트 매니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대신에 업데이트 매니를 사용하고 where와 데이터를 적절히 작성해 사용하면 됩니다. 업데이트 옵션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옵션으로 특정 숫자를 증가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요나 뷰 카운트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1을 증가시키거나 감소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증가의 인크리먼트를 감소에는 디크리먼트 옵션을 주고 필요한 숫자를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숫자 필드에 관련 옵션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방금 예제로 본 인크리먼트와 디크리먼트, 그리고 현재 값의 특정 값을 곱하는 multiply, 나누는 divide, 그리고 현재 필드 값을 어떤 값으로 변경하는 set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값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테이블 뒤에 delete를 사용하면 됩니다. 옵션으로 삭제할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where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에는 delete 대신에 delete many를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delete의 경우 다중 조건을 넣어야 한다면 무조건 delete many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하니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플리즈마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플리즈마와 같은 ORM을 이용하는 경우는 SQL문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금 보신 것 같은 어떤 함수 형태의 문법을 사용하게 되므로 개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진행될 S로그 프로젝트에서는 이 플리즈마를 이용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해 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